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 통합사회 제4강 오늘의 강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입니다. 갑작스럽게 전면 원격으로 전환이 되었고 또 1학년 이제 여러분 학생들이 일주 더 원격 수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더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고 더욱더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1학년 학생 여러분들만 지금 일주 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번 4강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금요일 날 수업이 들은 1학년 2반과 1학년 3반 학생들만 수강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1학년 2반, 3반 학생들만 지금 4강 강의를 보아주시고요. 강의 구성이라든지 형식은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던 3강 강의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영상, 오늘 4강 제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제목을 가진 행복과 관련된 EBS 짧은 5분짜리 지식 채널이 동영상을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눈 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을 한번 짧게라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매번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 영상의 내용이랑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서 내용 우리 정리해 놓은 것들 이 두 가지에서 활동지 앞장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적어도 지난주부터 해서 여러분들 독서를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북, 전자책 로그인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는지 다 안내를 드렸으니까 오늘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영상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독서를 해주시고 그 독서한 내용과 느낀 점들을 뒷장에다가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지난번 강의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집에 프린터기가 없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도 집에 프린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3강도 활동지는 제가 올려는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프린터기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워드로 컴퓨터로 치시든 타이핑을 하시든 아니면 다른 공책에다 적어 놓든 그래도 어쨌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그때그때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게 맞으니까 정리해 두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등교했을 때 지금까지 안 드렸던 활동지를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 드릴 테니까 그때 여러분들 옮겨 적으시면 되니까 미리미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과 그 다음에 독서한 내용들을 다른 곳에라도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자도 여러분들한테 학교 문자로 여러 번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강의가 가끔 재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올려놓고 계속 확인해 보는데 EBS 사이트가 버퍼링이 좀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좀 심해서 좀 재생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다 들었더라도 수강 완료 완강 처리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매번 확인해서 이제 수강 처리가 제대로 안 된 학생들에게 안내는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 원칙적으로는 제가 문자 보내드렸던 것처럼 강의를 올린 날부터 즉 예를 들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2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4교시에 제 시간이 들었고요. 제 수업이. 그다음에 금요일날 5교시에 1학년 3반 학생들은 수업이 들었는데 적어도 3일 이내는 원래 원칙적으로 들어야 수업 이제 출석한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그 시간에 이제 실시간 수업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EBS 올려놓지만 실시간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을 텐데 시간이 혹시 안 맞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날에는 아무리 못해도 그리고 코로나 등등 사정이 있더라도 3일 이내에는 꼭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한번 다시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완강 처리까지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무리 때 이따 할 얘기지만 좀 미리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외에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아직도 전자책 로그인 방법을 잘 모르거나 등등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있으면은 그 온라인 클래스 제가 게시글에도 올려놨죠. 강의랑 같이 저한테 오픈톡 언제든지 주셔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본격적으로 지난번 3강 때는 그냥 걸었어 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
하정우 씨, 영화배우 하정우 씨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면은요, 오늘은 4강,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좀 제목이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기도 한데요. 이 제목의 행복 관련된 영상을 같이 보고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 뒷방 방 아무도 들어줄 없다. 내가 나 자신을 만나준 내 방인데 만나게 내가 나는 너무 센 것 같아. 나는 너무 한점하다. 나는 왜 이것 빠져가 못하지? 나는 뭐라도 안 될 거야.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 나 자신에게 태양보다가 하나 둘을 땡기는 거예요. 내가 미안한 거. 너무 내가 나를 함부로 봤구나. 누구보다 내가 제일 아까워줘야 될 것 같아. 죽어라 연습. 지금도 말을 안 하면 발음을 까먹어. 물론 저 사람은 더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아. 군나였던 타이완도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 타이완들은 모두 한가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다른 특히는 좀 더 거리고 노력을 좀 더 하는 필요를 보는. 일단 지금은 미래보다 지금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만약에 너는 안 보이게 되면 그건 그때가 더 생각해볼 거야.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그러게 남과 나를 그거를 많이 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나 자신이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감사했대.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내 행복, 나만의 행복에 집중하게 되더라고. 남들을 뭐라고 하든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면 너무 안타깝죠. 힘에 힘내고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건 너무 가요하잖아. 그냥 잘하고 있다. 너무 잘하고 있고 그건 낫다. 누군가가 그때 그만 힘내줄 때 그냥 너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 말 해준 것도 그게 효과분에 될 것 같아. 그대로 반복되는 말에 힘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안 나다. 반복다. 그리고 얼마든지 들어줄게. 그러게 하죠.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것들 많이 쓰실 거예요. 저도 벌써 한 10개 정도 이렇게 선물도 받고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그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니라고 하는 귀가 큰 토끼 이모티콘 그런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그 베니라고 하는 귀가 큰 토끼 캐릭터를 만들어낸 구경선 작가님이라고 하는 그 작가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작가님께서는 청각장애를 앓고 계셔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본인 목소리조차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부로 그렇게 쉽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작가님도 영상에서 나오셨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기들을 많이 보내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평생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네, 자신의 목소리도 모른다는 것, 굉장히 불행한 그런 나날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들의 입 모양, 이제 입술 모양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채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사실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각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수화로 말씀하시고 또 하시는 이유가 이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어떻게 내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을 원래는 못 하신다고 해요. 말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해요. 그래서 수화로 보통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작가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아까 보셨겠지만 조금은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시지만 어느 정도 우리들이 평소에 하는 말과 비슷하게 발음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이제 몇 년 동안 통합사회 수업을 진행하면서 매번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의 제목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신이 100% 마음에 들지 않는 날들이 또는 그런 시기가 때로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고요. 혹은 나는 뭐 키가 어때? 나는 뭐 외모가 어때? 나는 뭐 성격이 어때? 나는 성적이 어때? 등등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사진처럼 행복해하지 않는, 불행해하는 그런 시기를 겪을 때도 많은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작가님께서 뭔가 생각을 바꾸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연습을 또 많이 하시면서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상적인 소통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옛날 이벤트이긴 했는데 이 베니라고 하는 토끼 말씀드렸잖아요. 귀가 큰 토끼. 이 이모티콘을 구매를 했을 때 판매 금액의 일부를 청각장애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셨다고 해요. 물론 뭐 이외에도 종종 이런 이벤트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작가님께서는 또한 본인들이 이렇게 받은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들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의 영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이제 2강, 3강, 4강 벌써 3번에 걸쳐서 행복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교과서 내용도 살펴보고 하고 있지만,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아시다시피 사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배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느끼는 순간 그리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히 정의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여러분들 뭐 지금은 물론 또 지금 2반하고 3반 학생들,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일주 더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또 힘들게 나름대로 줌 수업도 참여하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여러분들도 많이 행복을 느끼지 않는 순간, 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방과후 수업도 하고 할 텐데 굉장히 힘든 순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죠. 그쵸?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면은 사실 제가 1학년 학생들을 지금까지 쭉 보다 보니까 자신의 자존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거든요.
자존심은 야, 너 이렇게 자존심이 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타인에게 굽히지 않는 자존심 부린다. 뭐 자존심이 세다. 자신이 약간 조금 우월하다 느끼는 걸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자존감은 여러분들 뒷글자만 다르죠. 들어보신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한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 단어를 자존감이라고 해요. 근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학교 생활을 이제 1학년 학생들이 하다 보고 시험 성적도 처음에 나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리고 자존감을 약간 이제 많이 떨어뜨리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여러분들이 먼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렇게 자존감 자가진단 테스트라고 해서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테스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테스트가 뭐 다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뭐야 이거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테스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마다 인터넷 이런 데도 있으니까 나름 믿을 만한 이런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여러분들의 우울감, 그다음에 행복감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는 나중에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쨌든 영상의 내용,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라고 하는 방금 본 영상의 내용은 사실 뭐 큰 내용은 없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느낀 점까지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활동지 앞장에다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과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통합사회 교과서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오늘의 내용도 우리 교과서로는 거의 4쪽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지만 저는 마찬가지로 딱 한쪽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리를 해왔는데 여러분들 매번 느끼겠지만 행복 관련된 내용,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사실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이 뻔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도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분들 또 교과서 내용 살펴보고 이 내용까지 아까 앞에서 보았던 영상 내용이랑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의 생각 심화하기 교과서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요. 오늘의 주제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뻔한 이야기죠. 사람들이 보통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게 우리 교과서 2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굳이 살펴보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고 공통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모두 느끼는 필요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들께 물어본다면 금방금방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쵸? 우리가 일단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겠죠. 그쵸? 네,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의 물질, 자신이 필요한 것을 사고 얻을 수 있는 돈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쵸. 여러분들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난 나중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사야지. 뭐 같은 재산이라고 하는 개념에 묶일 수는 있지만 어디 이제 놀러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여러분들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은 자동차를 타고 가죠. 자가용을. 그런 자동차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뭐 자동차가 난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자동차를 소유하고 타고 다니니까요. 그리고 또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보고 있는 장소, 말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집, 좀 어려운 얘기로 정주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주라고 하는 한자는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머물어가는 환경,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정주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고 해서 같이 연결해서 미리 살펴보면은 깨끗한 자연 환경,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고 깨끗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특히 아파트들, 새로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들은 단지 안에 공원이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또 많습니다. 지금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까이에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평택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배다리 저수지라고 굉장히 큰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깨끗한 자연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돈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직업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뭐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과서에서는 4페이지에 걸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크게 4가지로 항목을 묶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질 높은 정주 환경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깨끗한 자연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환경은요,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아마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영어로 인프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인프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어떤 인프라가 있니? 우리 평택시에는 어떤 인프라가 부족하지? 혹은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이 인프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사회적 환경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 깨끗한 뭐 자연환경, 주변의 산책로, 저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대형 마트가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요즘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어플도 많이 쓰시겠지만 배달 어플이 이제 배달이 잘 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지 예를 들면 혹은 우리 집 근처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지역에 도서관이 가까이 있는지 병원이 가까이 있는지 극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합니다. 인프라. 그래서 얼마나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건물이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정주 환경에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정주 환경에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인 인프라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합쳐진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러한 정주 환경을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는요, 뭐 꼭 비싼 아파트, 좋은 아파트, 평수 넓은 아파트, 뭐 이런 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깨끗한 환경이 갖춰져 있고 그래도 사는 환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거리가 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마트가 가까이에 있고 혹은 이렇게 한두 시간 내 거리에 병원이 있고 이러한 것들요. 그리고 뭐 극장이 조금 멀다 할지라도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극장은 가서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회적 환경이 갖춰져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혹시나 오해하실까봐요. 뭐 무조건 좋은 곳에 살아야 된다, 뭐 도시에 살아야 된다, 뭐 시내에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은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처음으로 얘기했던 경제적 안정.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너무 돈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물질을 밝히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돈이 중요하다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를 구매하고 혹은 집을 소유하고 등등 이러한 것들이 뭐 돈이 다다, 돈이 짱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요즘에 이제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요즘에 정부에서 국가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취업률을 높인다든지 이런 경제 활성화 정책, 일자리 정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실업급여 이제 일자리를 잃고 취업을 다시 준비하는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라고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드리는 그런 복지 정책 또한 마련해 놓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래도 경제적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한참 힘드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복지 정책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적 안정 조건 또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왜 갑자기 행동 얘기하다가 어려운 민주주의 얘기를 하시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피부에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아요. 너무 당연한 거고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들을 뽑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회의를 하고 선생님들께 학교에 건의를 하고 이런 민주주의 관련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발전한 지는 불과 4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지금 역사 시간, 한국사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사 공부하셨겠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40년 전 1980년대 들어서야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민주주의가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복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아직도 전 세계에는 여러 몇몇 공산주의 국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바로 위에 있는 북한이죠. 여러분들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또 많이 그런 모습이 바뀌고는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참고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직업도 나라에서 정해줍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나는 가수가 하고 싶지만 국가에서 너는 선생님을 해 혹은 너는 공무원을 해 혹은 뭐 너는 운전수를 해 라고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면은 그 정해진 직업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교의 자유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자유로운 삶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행복과 또한 굉장히 관련된 그런 요소라고 우리 교과서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민주적인 제도에는 대표적인 게 투표,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 있었죠. 투표들도 있고 그다음에 청원이라고 해서 국민청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원이라고 해서 어떤 의견을 사람들끼리 같이 전달하는 것들, 그리고 집회, 어떤 시위라든지 집회를 통해서 단체로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민주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덕적 실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너무 갑자기 도덕적 실천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도덕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질 높은 정주환경, 내가 좋은 곳에 살고 있다,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다, 경제적 안정,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살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발전,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다면은 우리 뉴스에 나오는 여러 사건 사고들처럼 어떤 범죄에 관련된 그런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든지 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겠죠. 그래서 도덕적인 실천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엄청나게 뭐 큰 그런 어떤 뭐 기부를 해야 된다,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양심적으로,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자신과 공동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교과서에서 오늘 같이 정리한 내용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질 높은 정주 환경, 뭐 깨끗한 자연환경과 인프라라고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뻔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점. 세 번째는 우리가 피부로 잘 느끼고 있진 못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실천, 뭐 거창한 기부라든지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 조건으로 교과서에서는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 내용도 활동지에 여러분들 나중에 드리면은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그래서 사진 몇 장 보고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 그대로 정주 환경, 어떤 곳에 사람들이 살아가느냐, 그런 환경들의 요소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좀 한자어라 어렵지만 우수한 입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우수한 입지 조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떤 아파트라든지 단지가 들어설 때,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개발될 때 아무데나 아파트를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갑자기 뜬금없이 저 멀리 동떨어져 있는 곳에다 아파트를 지으면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겠죠. 물론 그렇게 짓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통 어떤 도시를 개발하거나 단지를 개발하거나 혹은 아파트를 세우거나 할 때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주변에 뭐 명문 학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명문 학군, 쉽게 얘기하면 좋은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제 가족인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뭐 어느 학교가 더 좋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래도 주변에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각종 편의시설, 편의점, 마트, 뭐 여러분들 가는 뭐 미용실 등등 이런 편의시설이 얼마나 시내가 가까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교통 환경, 얼마나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지하철역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의료시설, 뭐 집 앞에 병원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많이 없죠. 그래도 내가 아프거나 응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병원이 있어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 환경도 말씀드렸잖아요. 친자연적인 조망권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창밖에 집에서 베란다를 내다봤는데 아파트가 쫙 둘러싸여 있어서 밖이 안 보여요. 혹은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다 건물이고 빌딩이고 뭐 우중충한 회색깔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뭐 물론 이제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뭐 근처에 산이라든지 뭐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단지를 개발하거나 아파트를 건축하거나 라고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기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사진은 제가 좀 너무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비교를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어느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들, 그렇게 깨끗한 자연환경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너무 극단적인 사진이긴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심리적,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건강 관련해서도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뭐 저수지, 산책로, 뭐 이렇게 산, 이런 정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깨끗한 자연환경이라는 거 말 자체가 말 그대로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비교되는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아파트를 보통 지을 때, 계속 아파트를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거주 형태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개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단지 안에다가도 굉장히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좀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서 아파트를 짓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제적 안정 두 번째 얘기했는데요. 최저임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한 시간에 최저로 받아야 되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최저임금인데 이거는 2020년까지 나온 자료라서 8,59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현재는 약 9,1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시급도 시대에 따라서 약 10년 동안 조금씩 떨어지진 않았죠. 당연한 얘기지만 물가 상승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시급도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최저시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오르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경제적 안정 생활에 관련된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민주주의의 발전이었죠.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건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내 억울한 사연 좀 들어보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북을 치고 있죠. 이 사람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 중학교 때 신문고라고 하는 북이 있습니다. 북. 이 북인데요. 조선시대 초기 때, 그리고 초기 아니더라도 종종 궁궐에 설치됐던 임금님이 살고 계시는 궁궐에 설치되어 있던 북입니다. 북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억울한 사연이 있을 때 꼭 왕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사연이 있을 때 설치해 놓은 북인데 이렇게 북을 치면은 왕이 혹은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밤 늦게라도 그 북소리를 듣고 어떠한 사연인지 그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는 그러한 제도가 조선시대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딴 얘기지만 사실 이 신문고라고 하는 제도는요. 설치는 해놨는데 제대로 운영은 안 됐다고 해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가서 감히 왕이 사시는 궁궐 안에까지 들어가서 북을 치고 뭐 새벽에라도 왕의 잠을 깨운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그래서 이렇게 별것 아닌 일로 혹은 왕이 생각했을 때 이게 신고거리가 아닌데 이 신문고를 울렸다 하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은 안 됐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나름대로 조선시대 때도 이러한 제도들이 운영이 됐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청원,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2017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제도인데 말 그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등등 사연들 혹은 의견을 낼 게 있으면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어느 정도 기준이 충족이 되면은 이제 정부에서 답변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 작년까지 누적 게시 청원 올라온 글들이 104만 건이 넘는다고 하고요. 방문자 수는 4억 7,500만 명, 거의 5억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또 누적 동의자 수라고 해서 약 2억 9천, 3억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슈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 행복과 관련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겠죠. 선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몇 년 있으면은 투표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은 또 이제 만 19세 고등학교 3학년인데 생일 지난
고3들은 또 투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면 2년 후에 투표권이 생기게 될 텐데 우리나라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니까 나중에 귀찮더라도 투표에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도덕적 실천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연탄 나르기 이런 자원봉사 관련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뭐 꼭 이렇게 거창한 그리고 굉장히 뭐 이렇게 훌륭한 그런 어떤 기부라든지 자원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한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벌써 40분이 돼가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네, 여러분들 강의 마무리에 써놓은 내용은 여러분들 다 매번 드렸던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 처음에 제가 또 이제 온라인 강의랑 활동지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 오픈톡 먼저 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은 또 원격 수업으로 1주 연기가 되어서 이번 특히 2반, 3반 학생들은 네, 4강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는 안 되더라도 오시면은 등교하시면 활동지 드릴 테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여러분들 독서까지 해주시고요. 나중에 수행평가 반영되는 거 아시죠? 독서까지 해주시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4강 나를 사랑하지 않는 나에게 네,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독서 꾸준히 해주시고 미리미리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등교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